김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주시갑 김윤덕 의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문체위 위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체육이 늘 우리 국민들에게 힘든 시절에 정말 기쁨과 희망을 주는 그런 정말 고마운 분야였는데요.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배드민턴은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큰 자랑거리였고 2002년 월드컵은 당시 IF 때문에 정말 힘들던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또 우리 국민들 하나로 만드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로 축구, 배드민턴, 대한체육회, 문체부 주요 인사들을 불러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뭔가 잘못을 따져 물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뭔가 이러한 잘못들을 감독하고 시정해야 될 우리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과 반목이 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그런 불성사나운 일까지 있으면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우리 문체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대한체육회장님, 많은 우리 체육 인사들이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몽규 대한축구 황제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황제 회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대한축구협회 뉴미디어 중계권이 어떤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쿠팡이랑 계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뉴미디어 통합중계권 관련 계약 현황에 대해서 사본을 달라고 하니까 뭐 비밀이라고 아까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비밀이 많아요. 참고로 그 회장님, 국가정보원도 국회에 와서 보고합니다. 국가정보원도 와서 보고하는 국회에서 어쩜 그렇게 비밀이 많으신지 답답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팀12라는 회사 아십니까, 회장님? 네? 팀12. 팀 팀12요. 모르세요? 팀 12. 팀 12요. 예. 제가 이 팀12 회사가 홈페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잡코리아에 나와 있는 그 회사를 보니까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뉴미디어 방송권 사업자 선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팀12가. 회장님, 계약한 거 쿠팡이랑 한 거 맞죠? 뭐 쿠팡이랑 쿠팡이 제일 메인 스폰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근데 팀12가 자기들이 뉴미디어 방송권 사업자 선정이 되었다고 저렇게 올려놨습니다. 팀12가 맞든지 아니면 틀리든지 둘 중 하나죠. 뭐 그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지만 여기 계신 그 전한진 본부장이 그 계약 관계에서 잘 알고 있는데 설명드리게 해도 될까요? 홍명보 감독님, 여기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팀12 박정선 대표 잘 아시죠? 예, 압니다. 공교롭게도 팀12가 뉴미디어 방송권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본인들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네, 그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축구협회 전무이사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게 계약서 하도 자료를 안 주니까 이게 굉장히 의구심이 커져갈 거 아닙니까? 축구협회에서는 뉴미디어과 계약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쿠팡하고 했다고 하고, 그죠? 팀12는 자기들이 했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모 기자에게 소문을 들었는데 이 소문이라는 게 수의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팀12에서 수의 계약을 했고, 그리고 그 수의 계약 15억 원 정도 했는데
계약서를 모르니까 제가 모릅니다. 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재계약에서 쿠팡,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 비싸게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구린내가 난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구린내가 나면 계약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보여주는데 한 1분이면 될 거 아닙니까? 감독님 말씀 한번 해보시죠. 네, 제가 뭐 축구협회 전무이사로 있을 때 그 뉴미디어 중계권이 계약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때는 축구협회 전체적으로 방송권 중계권을 하다가 잘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1차, 2차에 어떤 회사도 입찰에 들어오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니요. 감독님, 네. 감독님, 예. 어디로 계약했어요? 어디하고? 지금 회장님께서는 쿠팡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다음 일이라서 저는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아주 잘 아시는 분이 회사에서 지금 자랑거리라 홍보하고 있죠? 네네. 근데 잘 모른다 본인은. 아니 저 그 계약 관계는 제가 떠난 그러니까. 다음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른다 전무이사였는데. 20년 제가 말까지 하고 21년부터 이제 울산현대로 갔기 때문에요. 아니 20년 당시에 계약한 내용을 전무이사 당시에 예, 그때는 계약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사람들이 의혹을 살 거 아닙니까? 홍명보 감독하고 아주 친한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뉴미디어 방송권을 땄는데 그걸 따가지고 싼 값에 따서 여러 업체에 비싸게 팔아먹고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 못 준다, 안 준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면 끝나는 것을. 구린내가 나도 너무 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의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전무이사 시절 모른다는 거죠? 네네. 확인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어요. 구린내가 난다고 너무 심하게 나니까 의심받고 있어요. 네. 그죠? 네. 자료 제출하실 겁니까? 자료 보여줄 겁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근데 자료는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혹시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만큼. 네? 말을 못 믿겠으니 간단하게 회장님은 쿠팡하고 계약하고 있다고 하고 이 회사에서는 자기들이 계약했다고 잡고리에 올려놔 있고 서류를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홍명보 감독이 전무이사 시절에 아주 친한 기업체 대표가 수의계약으로 이 계약을 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축구협회는 뭐가 이렇게 비밀이 많아요? 의원님, 국가정보원도 국회 와서 보고한다고. 그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아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쿠팡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요. 그 당시에 그 뉴미디어 중계권을 대한축구협회와 그 다음에 프로축구연맹을 같이 계약하는 선정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실무자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쿠팡하고 계약한 거는 저는 제가 축구협회를 떠난 이후의 일이라서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쿠팡하고 계약했다고 하는 건 회장님 얘기고요. 네. 팀트래블은 회사는 자기들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홍명보 감독과는 특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당시 전무이사였고 그렇다면 그 계약 관계를 서류로 제출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1분도 안 걸리는 일이라고요. 자, 불임자가 너무 나니까. 그거는 저도 한번 협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그 쿠팡 관계는 그 쿠팡에서 대부분의 경비를 낸다고 그러지 뭐 구체적으로 그 쿠팡으로 했는지 팀트랩으로 했는지 그 사실은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정몽규 회장님, 네. 예, 서로 이야기가 좀 다르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님, 축구 선수에게 축구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축구 선수에게 축구화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운동 선수에게 신발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경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을
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학균 감독님, 저 사진 한번 봐보십시오. 혹시 저거 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이쪽이 네, 이쪽이 좀 안 보입니다. 좀 치워주세요. 여기. 예, 보셨어요? 저 사진. 네, 봤습니다. 무슨 사진이죠? 발바닥에 물집성 염증입니다. 어느 선수 겁니까? 안세영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언제적 일이에요? 훈련 과정이나 또 대회 과정에서 자주 나왔었죠? 자주 나오는 과정. 저게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뭐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뭐 양말, 뭐 신발 본인들만의 또 다르니까요. 본인은 신발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발. 한번 다음 사진 봐볼게요. 운동화가 다르죠? 하나는 A로 시작하는 회사의 브랜드 신발이고요. 또 하나는 Y로 시작하는 회사의 신발입니다. 지금 저 Y로 시작하는 회사에 저 브랜드 신발을 신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예요. 자, 이거를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는데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는 일단 저 스폰서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행정적인 쪽에서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규 회장님, 네, 지금 김학균 감독님 저 답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왜 그 회사가 다른 나라들은 대개 보면 협회에서 저런 걸 다 이 예외 규정을 뒀는데 왜 대한민국의 대한 배드민턴 협회만 몇 년 동안 저 예외 규정을 주지 않아서 안세영 선수의 신발을 교체해달라고 해주는데 요청을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안 바뀝니까? 처음부터 아니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어른들의 예, 한심한 처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수가 신발 때문에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저렇게 발이 난리가 났는데 저걸 그냥 두고 보시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규정 때문이라며요. 협약 때문에. 협약을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4년간 계약이 이루. 아니 4년간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4년간 그러면 저 발을 상태, 저 신발을 저렇게 찡그리면서 경기하는 걸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신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는 아시안 게임 이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전이라 그 아시안 게임 때 나온 자, 말이고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안세영 선수가 건의서를 올해 1월에 A4 용지 10석 제출했죠. 이것이 그 중에 일부인데.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이 보셨죠? 먼저입니다. 아니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보셨죠? 네.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요. 신발을 호소해요. 바꿔줘야 됩니까? 안 바꿔줘도 됩니까? 바꿔줘야 되는 입장인데요. 그 아니 바꿔줘야 되는데 왜 안 바꿔줬다고 제가 묻는 거예요. 안 바꿔준 이유는 규정 때문에, 협약 네.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게 협회 회장으로서 하실 말씀입니까? 근데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바꾸고 싶어도 바꿔지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 이후에 정말요? 왜 올림픽이나 이런 거를 협회장을 왜 하십니까? 협회장을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해결하라고 협회장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협회장 그만두세요. 지금이라도.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그 한 3, 40년 동안 이어져 온 그런 규정이 여보세요, 회장님. 국가대표 선수가 신발이 안 맞아서 저 불편을 호소하고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호소를 하는데 그걸 풀어줄 생각을 해야지.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무슨 규정이에요? 계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규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계약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바꾸겠습니다. 왜 이제 바꾸냐고요? 이 어린 선수가 올림픽 앞두고 저거 바꿔주시라고 10석장이나 되는 여러 가지를 제출하는데 왜 이제 바꾸세요? 진즉 바꿨어야죠. 그때 당시에는 핑계 대지 마시고요. 후원사와의 계약도 있고 또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네. 그 어쩔 수 없는 답변입니다. 회장님! 네, 어쩔 수 없는데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예? 왜 회장을 계속하고 계시냐고. 아니죠. 그 회장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회장님, 저 빛 좀 올려보세요. 87자 2022년 10월 19일
요넥스에서 골프 잘 하셨어요? 언제요? 2022년 10월 19일 이사회 말이 이사회 나왔는데요. 회의로 그 골프를 11월 20일에 12팀 구성해서 할 계획인데 예. 식사하실 때 운동을 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말씀하시면 요넥스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니 편하게 오셔서 운동하시고 주니어대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네. 그 두 분한테 요넥스 쪽에서 골프백을 아니 골백이 아니고 골프채를 골프 클럽을 제공했다는데 받으셨어요? 저는 그런 말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으세요? 네. 그냥 나오는 얘기입니까? 처음 들으니까 전 모르죠. 그래요. 페이백 이 문제는 왜 회장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페이백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저가는 것 같고요. 후원 물품인데 아니 그게 그 말이죠. 아닙니다. 그건 틀립니다. 기준도 안 맞다고 그러고 난리가 아니에요. 제가 회장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협회를 회장님 마음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선수 중심으로 협회를 운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회장님 제가 지난번에 먼저 간담회 답변 때도 드리겠습니까? 지난해 간담회 때도 계속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협회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온 지금 협회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얘기예요. 의원님, 우리 협회는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혼합되어 있는 아니 그런 거 다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는 얘기예요. 페이백이나 후원 물품이라는 것이 생활체육용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요. 그거를 제대로 배분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문제의 핵심인데. 지급은 제대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차윤수 기사님, 지금 회장님이 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쭉 답을 하셨는데 차윤수 기사님 네. 마이크 들으셨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안세영 선수가 제안한 7가지 문제를 비롯해서 협회가 정말 선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임원 협회 중심으로 돌아가서 선수들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이런 여론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내부의 갈등도 많고 파벌 때문에 다투고. 진단을 좀 해주세요. 지금 이사시니까 협회의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조금 간결하게 차분하게 진단을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은 회장님, 김태규 회장님의 페이백에 대한 그 논란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사님들이 다 알고 있었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문제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제가 이거를 통해 가지고 좀 확고하게 답을 얻고 싶어서 이사진들 4명이서 좀 문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답은 아직 뭐 여차했던 과정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답을 아직 못 받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안세영 선수의 신발에 대한 그 말씀은 지금 저희가 물품용품만이 지원을 받고 있어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그래서 이제 예산적인 부분이 되게 적다 보니까 계약하는 과정에서 협회가 조금 뭐 자체적으로 좀 재정이 여유롭다면 그렇게 용품 업체하고의 그런 관계를 계속 끌려다니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대한배드민턴협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리고 지금 와서 협회는 저희 배드민턴 종목이 금메달하고 은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축제나 뭐 잔치를 열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선수 보호도 안 되고, 그리고 후진 행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못한다라는 점, 진짜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정말 부끄럽고요, 죄송스러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거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협회가 행정부가 집행부가 모든 책임을 짓고 좀 사퇴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사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일원으로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도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흐름에 좀 맞추기 위해서 축구협회와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홍명보 감독의 팬입니다. 정말 모든 국민이 그러셨겠지만 2002년 월드컵 때 승부차기에서 마지막 킥으로 나서서 승리를 확정짓는 골을 넣고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 그라운드를 도는 홍명보 감독의 그 표정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희망과 위안의 그런 상징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홍명보 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의 말씀처럼 국민께서 오해가시는 것이 있다면 오해를 풀어드리는 자리여야 되고, 또 정말 계속 의혹이 남아 있다면 그 의혹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의 있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몽규 증인께서 본 위원님들이 이 테이블에 놓아주신 이 서신 이 내용에 보니 두 번째 페이지에 이번 선임 과정과 여론 형성 과정은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을 뽑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 무슨 뜻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시마시 감독을 신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저도 실질적인 거는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세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금 문제는 그 감독이 증인 잠시만요. 나중에 제가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지금 국민께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계신 우리 정몽규 증인의 어떤 일방적인 어떤 지시나 의지에 따라서 홍명보 감독이 그냥 그렇게 선임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의혹을 다시는 사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반성적 문구로 저는 읽었는데 증인께서는 정반대의 답변을 좀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자, 이건 나중에 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국민께서 대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과정을 알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혹시 이 국회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 잘 모르시는 국민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핵심만 제가 질문을 하려다가 그래도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종 후보 3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외국인 감독은 유럽 현지까지 찾아가서 대면 면접을 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홍명보 감독은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감독 자택으로 찾아가서 한국 축구 기술 철학 등을 설명하며 감독직을 맡아달라고 거의 부탁을 한 그런 면접이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께서는 이것은 홍명보 감독을 의중에 두고 형식적인 면접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에게 이런 면접과 감독 선임을 하는 이런 권한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축구협회 규정에 보면 그런 근거조차 없고 이임생 기술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했듯이 정몽규 회장으로부터 권한과 책임과 위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로는 어디에도 회장이 일방적으로 기술이사에게 그런 것들을 위임할 그런 권한 자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권한 위임 절차라도 밟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문체위원들이 대다수의 생각인데 적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회장 증인의 이 서신에서 나왔던 이러한 선임 절차는 다시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혹을 갖는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권한을 설사 위임을 한다는 것도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면 면접에 한해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지 그 면접도 하고 최종적으로 후보를 거의 선임한 것 같은 이런 것까지 위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방금 나왔던 우리 박주호 전 전력강화 위원 같은 경우는 홍명보 감독의 선임 사실을 조차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배현진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특정 항맥이나 이런 어떤 분위기가 축구협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 그런데 하도 오랫동안 지배를 해와서 정인을 비롯한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임생 기술이사에게 이런 것들을 위임할 권한이 회장에게 있는 것입니까? 또 이임생 기술이사는 그렇게 대면 면접이 아니라 대면 면접이긴 하지만 거의 밤 11시에 자택 앞에 있는 카페에 찾아가서 그렇게 특혜로 보이는 이런 면접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인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박은호, 포엣, 홍명보 감독을 3명을 추천을 했고 저와 정혜성 위원장의 면담에서 정혜성 위원장께서 홍명보 감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는 두 분에 대해서 박은호, 포엣에 대해서 어떻게 면담을 했느냐 이렇게 여쭤봤고 거기서 줌으로 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전에 제시마 씨랑 카사스는 직접 가서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두 분을 보고 그러고서 직접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홍명보 감독을 정하더라도 셋을 보고 나서 3명을 공평하게 하고 추천을 결정하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정몽규 증인은 이런 감독 선임 절차에 관한 국민적 의혹이 그냥 의혹에 불과하고 전혀 하자가 없다 이런 주장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정몽규 증인 좀 잘 저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그런 문화가 하도 오랫동안 그런 문화 속에 있어서 그런 작은 절차적 하자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국민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거든요. 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또 묻고 계신 게 있어요. 증인께서 그 축구협회 그 규정 이걸 고쳐가지고 그 회장 그 연임과 관련한 그런 과정, 뭐 이런 연령 제한 이런 것도 좀 바꾼 적이 있으시죠? FIFA나 AFC의 경우에 있어서는 70세 연령 제한이 있고요. 3회 제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데 증인 축구협회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3회 연령 제한으로 저희가 의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지금 의혹을 받는 건 뭐냐면 충분하게 증인만 2회나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연령에 해당이 되시고요. 나머지 직전 도전자들이나 잠재적 그 도전자들은 모두 70세가 훨씬 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 70세의 규정으로 바꾸게 되면 증인만 축구협회 회장을 4회 연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FIFA나 AFC 뭐 전 세계의 그 지배 구조를 관장하는 FIFA나 거기서 다 똑같이 다 해가지고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 체육회나 문체부에서는 3회 연임 제한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축구협회에서는 결의를 했다가 3회 연임 부분을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제가 보충 질문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예. 의사진행반은 좀 하고 예. 이야기할까요? 아니 근데 이 정혜성 전 위원장하고 정몽규 회장하고 지금 이 정은이 다르단 말이에요. 두 사람 중에 거짓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위원장님이 따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혜성 위원장은 다 좋다 면접해라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정몽규 회장은 홍명보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면접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각각의 진술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엄연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몽규 회장. 네. 임생 총괄이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 스스로 이런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의 평가와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홍명보호 응원해달라 7월 8일 축구협회에서 브리핑의 내용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저 스스로 이런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분이 지금 정하는 거죠? 그 전력강화위원장이 사임하시고 난 다음에 임상희 위원장이 세 분을 만나보고 자, 세 분을 자, 만나보고 정 회장이 전문적인 정 회장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추천 결정을 해달라라고 정혜성 위원장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추천 결정을. 네. 그런데 이분은 확정 결정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외국 출장 갔을 때 저는 그 만나보시고 정권 임을 하셨어요? 예, 회장이? 예, 그렇게 회장이 무슨 자격으로 정권 임해요? 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뭐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권 임을 이사회 그 전력강화위원회 합법적인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사회를 통해서 임생 총괄 이사한테 정권 임하셨어요? 뭐 추천은 그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다 했고요. 아 그러니까요. 예, 정권 임을 받았다고 임생 이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회장님으로부터. 그 정혜성 위원장이 결정하신 거에 대해서 그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그 세 분을 면담한 다음에 그 이임생 이사의 판단을 전적으로 믿는다. 그래서 잘 정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전력강화위원회의 그 판단을 안 믿고 11차 임시회의 있었죠? 11차는 없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지금 참고자료 전력강화위원회 11차 회의록! 제가 들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다 결정된 거 아니에요? 왜 11차가 없었고 11차가 없으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그 10차에서 뭐 사실상 다 그 추천을 다 했고요. 자, 뭐 11차 회의록 읽어드릴게요. 위원장 부재로 인해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과 결정 권한 그리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 다수 위원들이 문의를 해요. 그랬더니 다 기능 그대로 유지되고 그 다음에 결정 권한 그대로 유지된다고 지금 전력강화위원회 제11차 회의록에 축구협회가 보내줬던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놓고 그렇게 거짓말 하는 게 아주 상습적인 거짓말인데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11차는요. 축구협회 상금 부회장 김정배는 이거는 자격이 없는 불법 회의였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11차 회의에서 위임을 받은 임생이 이후에 면접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설득을 해서 추천 결정이 아니고 사실상 공표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11차 회의도 불법이고 그리고 인생 총괄 이사가 위임을 받은 부분도 불법이고 그 불법의 토대 위에서 세상에 서류 제출도 안 하고 사전 면접도 안 하고 그리고 실제 대면 면접을 한 그 당시에 언론은 설득을 한 홍명보 감독이 감독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이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김정배 그 상임 부회장님께서 불법이라는 말씀은 안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여기 나와 계신데 보세요. 저만 들은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문체위 위원들과 함께 회의했던 그 자리에서 자격 없는 전력강화위원회 11차 회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직접 한번 의원님 한번 직접 여쭤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미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뭘 직접 여쭤봐요. 장관님. 네네. 자격 없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자격 없는 총괄이사가 선임한 감독은 합법적인 감독입니까? 불법적인 감독입니까?
그건 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감독으로 선임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홍명보 감독님. 전무의 입장에서 한때 전무의 입장에서 전력강화위원회가 자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총괄이사가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감독을 선임했어요. 그 감독은 합법적으로 유지되어야 되는 감독입니까? 그만둬야 되는 감독입니까? 전력강화위원회가 자격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제가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전력강화위원회 아니 지금 제가 질문하는 데 예, 대해서만 답만 해보세요. 자격 없는 전력강화위원회가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아마 역할이 끝났다거나 네. 하면은 자격이 없을 수 있죠. 그 역할이 뭐, 끝났었어요. 10차에서. 그런데 예, 10차에서 11차에서 끝났기 때문에 11차 그건 자격이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이임생 기술이사가 맡아서 담당하되 위원회가 해체되거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며 최대한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진행할 것을 부연 설명하면서 이임생에게 11차 임시회의에서 위임을 합니다. 자격이 없는 거죠. 11차는 회장은 11차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상금 부회장 또한 11차는 불법이고 자격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임받은 임생이 추천을 결정하고 사실상 감독 후보를 발표했어요. 그 감독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로 물었어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이 내용이 맞다면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홍명보 감독 잠시 일어나 주세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전무로서 그 감독이 계속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제가 감독 선임 책임자는 아니지만 예, 제가 이 설명하는 전무이사의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예, 지금 이 전강이 10차에서는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니 지금 10차에서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11차 회의록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11차 회의록이 있는데 무슨 10차에서 끝나요? 제가 보기엔 문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 없다. 예. 나는 끝까지 그 혜택도 받은 적도 없고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절차를 내가 동의한 적도 없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우기면 이 자료는 누가 만든 자료예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1분 더 드렸습니다. 아니 딱 한마디만 할게요. 이거 제가 만든 자료 아니에요. 그거 저도 모르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는. 회장님, 제가 만든 자료 아니에요. 참고 자료 1, 전력강화위원회 제11차 회의록 KFA 전력강화위원회 임시회의 비대면 국가대표팀 운영팀 2024년 6월 30일 일요일 회의 개요 온라인 참석 정경준, 윤경아, 윤정아, 이미연, 이상기, 박주호 등 총 5명 협회 임생 이사 김대혁 본부장 한동훈 매니저 주요 내용 양무진 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회장은 11차가 없었다고 우겨요. 뭐 없었다고 우기는 게 그리고 전무 행정을 전문했던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해요. 양무석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자, 일산의 이기현입니다. 공정이 사회적 이슈입니다. 특히 이제 체육계에 이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요. 대한축구협회 특히 사회적 불공정 이슈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12년간 협회장을 역임하신 정몽규 회장님에 대해서 정몽규 나가, 그리고 대한민국 체육계 축구의 영웅이신 홍명보 감독님께 홍명보 나가라는 팬들의 외침이 본인들에게도 힘드시겠지만 대한민국 체육을 사랑하고 축구를 사랑했던 저에게도 이제 아픔입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져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불공정 사례와 관련돼서 지금 홍명보 감독님의 감독 선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크리스만 감독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분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다 하실 얘기입니다만,
이 크리스만 감독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그 행사장에서 회장님을 만나 뵙고 나 여기서 놀고 있는데 대한민국 감독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농담처럼 얘기했다라고 본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대한축구협회로도 연락이 왔고 그리고 본인이 절차에 따라서 감독이 되었다라고 본인의 고향인 독일의 슈피길즈의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내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홍명도 감독님 선임 관련돼서는 11차에 걸린 전력강화위원회가 있었지만 크리스만 감독 관련돼서는 단 2번의 전력강화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화면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크리스만 감독이 그렇게 카타르에서 회장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전력강화위원회 마이크 블러 위원장 그리고 축구협회 사무국에서 첫 회의를 하면서 이승환 팀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과 대한축구협회 사무국의 선임에 대한 위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몇몇의 위원들이 아니 정광희가 감독 선임 관련돼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느냐라고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믿어주십시오, 맡겨주십시오 하고 두 번째 회의가 약 한 달 뒤인 2월 27일 날 있습니다. 27일 날 밀러 위원장이 저런 식으로 61명서부터 줄여서 크리스만 감독으로 확정했습니다라고 결정 통보를 합니다. 이걸로 정광희가 회의가 끝나버립니다. 대단히 문제가 있었죠. 크리스만 감독은 아시다시피 선수로서는 위대했지만 감독으로서 지도력은 국제평가 끝난 감독이었고 이미 오랫동안 쉬고 있었던 감독입니다. 제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이 되건 뒤에 1년간 성적 부진 그리고 자질 문제 등으로 1년 만에 하차했고 그로부터 위약금 30억 원이라고는 추산입니다만 제가 정확한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대한축구협회에 막대한 피해를 안겼습니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됩니다.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려도 돼요?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간단하게 설명할 일은 아닌데요. 제가 그 크린스만 감독을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선임됐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크린스만 감독은 제가 U20 때 그 아들이 그 U20에 참가해가지고 그때 처음 지인의 소개로 처음 봤고요. 그 카타르에서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뭐 제가 잘 알아서 이거는 좀 네. 오해에서 비해를 뺐다고 LG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회장님 제가 말씀에 대해서 요 문제 관련돼서는 공정했는지 안 공정했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만 감독과의 인연을 소개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미 LG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몇 번째 만나서 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카타르에서 만났고요. 본인이 강력하게 한국 감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저한테 의견을 표했습니다. 본인은 농담처럼 얘기했다는 게 슈피겔지에 대한 본인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그걸 무겁게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몇 주 뒤에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감독 선임 절차에 진행이 돼서 본인이 감독이 됐다라는 게 크리스만의 슈피겔지 인터뷰의 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이따 다시 말씀해 주시죠. 정혜석 정광위원장님 갑작스러운 사태가 이 불공정 이슈의 시작이었습니다. 10차 정강위가 끝나고 사회명을 압축한 뒤에 그리고 회장님께 보고를 했다고 하고요. 회장님께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독들에 면접을 실시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면접을 실시하는 지시를 받고 그 다음날 사퇴하셨어요. 정혜성 회장님 왜 사퇴하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때는 제가 1차 때와 연이어진 어떤 그 감독 선임에 대한 어떤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체력적으로 또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제가 회장님께 보고 드린 그 이상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제 건강과 가족들의 어떤 그 걱정에서 제가 알겠습니다. 네. 회의록을 쭉 보면요. 정혜성 위원장님은 국내 감독 선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셨어요. 특히 홍명보 감독 1순위로 추천하셨다고 얘기는 하지만 협회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회의록을 보면 홍명보 감독을 추천하는 다른 위원회 표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가 안 되는 것이 있다. 홍 감독은 K리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도 없는데 비대면 면접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다. 이런 얘기를 회의록에 남기셨어요. 자, 저는 정혜성 위원장께서 해외 감독을 엄두에 두고 10차까지 진행된 회의의 결과를 결국 회장 보고위에 급격하게 회장이
뜻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시고 접으신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 그다음에 정치적 부담 때문에 급격하게 사퇴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임생 위원장께서 기술이사신데 갑자기 배석자 하셨어요. 저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회의에 10번의 회의에 배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의를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시는데, 자, 정권 위임을 하셨어요. 배석자에게, 위원이 아닌 분. 이게 합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맞습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분과 위원은 다른 분과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관 내용이 있습니다. 정광희 위원도 아니신 분이 배석자로 있다 갑자기 정권을 위임을 왔습니다. 이 절차조차도 저는 법률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절차의 문제도 있었고,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홍명보 감독님을 7월 5일 날 유럽 갔다 와서 만나셨다고 했는데, 판교에 있는 홍명보 감독님 집 앞에 가서 오후 내내 기다리시다가 11시에 만나서 한 1시까지 계셨다고 해요.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이사님? 짧게 말씀하십시오.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집 근처 빵집 같은 데서 만났습니다. 카페 아닙니까? 11시에 여는 빵집 있습니까? 밤이라서 저도 커피숍이랑 빵집 그렇게 두 개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네, 11시에 여는 빵집은 없습니다. 제가 주변 다 뒤져봤고요. 의원님, 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빵집은 홍명보 감독님이 알고 지내시는 지인이라 그래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자, 홍명도 감독님과 만나서 그러면 11시에 만나서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말씀을 나누셨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이에 두 분이 그러면 빵집에서 불 꺼놓고 그렇게 만나신 겁니까? 그 안에 불이 좀 켜져 있어가지고요. 서로 얼굴이나 그런 것들은 다 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원님. 네, 다음.